안녕하십니까, 담비뉴스입니다. 저희 담비뉴스에서는 이번에 가난한 한국인의 5대 불안을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순서로 의료 불안을 취재했습니다. 주제는 아프면 망한다입니다. 말 그대로 아파서 병원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난치병에 걸려도 정부와 가정으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가정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삶을 지탱하기 힘든 젊은 부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보험을 취재할 때는 화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는 한국의 의료 문제를 취재한 기자들과 함께 그 의료 문제를 한번 좌담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정혜정 기자. 네. 소아난치병으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내용의 기사였죠? 네, 저는 소아난치병으로 가정이 무너진 사례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토콘드리아 근변증이라는 병 들어보셨나요? 이 병은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힘이 점점 떨어지고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 정도로 스스로 마시기 힘들게 되는 난치병입니다. 제가 취재하고 온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 10살, 11살 남매가 있었는데요. 이 남매가 또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남편과 시댁과의 불화 때문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인천에 있는 여동생네로 거실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아픈 아이 둘을 돌보는 게 되게 힘겨워 보였는데요. 아픈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 엄마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난치병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정부와 가정으로부터 외면받는다면 더욱 힘들겠죠. 그야말로 벼랑에 내몰린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임종원 기자. 네.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을 만나봤죠? 네, 저는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모임을 통해서 소개받았는데요. 이분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복지의 현실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월 22만 원. 이 지원금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치료를 받는 데 불과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치료, 즉 음악치료, 미술치료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치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는 좀 큰 결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따라서 나머지 치료비는 모두 부모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1년에 집 한 채가 날아가고 사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저희 주제대로 아프면 망하는 현실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프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픈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사람들이 민영보험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보험사가 오히려 아플 때 그 사람을 2번 죽인다고 합니다. 이준석 기자. 네. 보험사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저는 민영보험의 이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은 보험에 가입하실 때 약관을 얼마나 세심하게 읽고 계시나요? 또 읽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보험 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광고 보장성 내용만을 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잘 읽으셔야겠습니다. 믿고 들었던 보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분의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까다롭고 모호한 보험 약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 3, 4개는 기본으로 가입하고 있고요. 한 달에 3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이고요. 제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는 수입의 4분의 1, 약 100만원 가량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계신 분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로 들었던 보험이 오히려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플 때 보장받으라고 있는 게 보험인데 그 보험 대체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프면 중산층도 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윤성희 기자, 잘 살다가도 아파서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들 만나고 왔죠? 네, 중산층이었다가 나중에 병이 나서 재산을 잃고 마음에 깊은 상처까지 받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프면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오니까 정말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더욱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고혈압으로 4년째 반신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을 취재하고 왔는데요. 돈도 잃고 가족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해 몸이 점점 더 굳어가고 있습니다. 또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각장애와 신장장애를 앓고 있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원래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요. 이런 장애가 와서 학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병원비가 많이 나가서요. 정부 지원금도 많이 필요했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루를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나 핸드폰 할인 같은 거를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었습니다. 취재원들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달라고 저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들이 그 현장을 다녀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준비한 기사인 만큼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이준석 기자, 네. 취재를 다녀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는 취재 뒷이야기를 하기보다 취재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취재에 응했던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더욱 안타까웠는데요. 취재원의 아픔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희가 취재를 위해 여러 분을 만났지만 이런 분들은 아직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면 망한다는 불안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철석같이 민영보험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은 이런 문제점을 더더구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독자분은 예전에 보험 설계사 일을 했던 분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로는 보험 설계사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의 말이 모든 보험 설계사들에게 통용되진 않겠지만 보험 설계사 일을 했던 분의 말로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독자들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윤성희 기자는 취재원과 자주 연락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네, 저는 기사가 나간 이후에 이렇게 전화를 다 드렸는데요. 저한테 모두가 다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나 정책적인 면은 도움을 줄 수가 없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다는 데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분들처럼 당뇨나 고혈압, 암은 현재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중병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들면 정부 보조금이나 보험금으로 큰돈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사실 이 병원비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자신이 아프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들어져서 생계의 현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저도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독자들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런 부족함이 많다는 걸 많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슬픈 현실이고 본인에게 닥칠까봐 두렵다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네, 그 마지막 댓글 남기신 분의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정혜정 기자, 네. 기사가 나간 다음에 독자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사를 썼었고 또 어떤 기억이 남나요? 네, 아까 미토콘드리아 근변증을 앓는 남매들의 이야기를 썼었는데요. 저 기사를 읽고 많은 분들께서 이들의 아픔에 이들의 가정에 공감하기를 바랬고 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일부 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취재한 가정의 실액을 비난하는 댓글을 좀 다셔가지고 좀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물론 취재 과정에서 실액 식구와 이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사에도 이 내용을 실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기사에서 부각하고 싶었던 것은 탄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였습니다. 근데 독자들의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마음이 좋지 않았고요. 그래도 조금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사를 읽고 취재원을 돕고 싶다라는 연락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어머니랑 컨택을 시켜드렸을 때 기사를 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의료 문제가 우리 사회와 우리 삶, 그리고 우리 정책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임종원 기자는 장애아에 대한 댓글 어떤 반응들도 있었나요? 네. 저도 기사가 나간 후에 자폐아동 커뮤니티에 저희 기사가 게재된 사실 알렸는데요. 반응은 그냥 고맙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아는 주요 취재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이 이를 일회용으로 활용했을 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론인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에도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취재하면서 그분들의 상처를 다시 한번 들춰내는 게 아닌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안을 한번 구해봐야겠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의료복지체계의 문제점과 선진국의 바람직한 의료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왕범준 기자. 예. 의료 문제 대안을 취재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엇이고 선진국의 그 대안은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의료 선진국 취재를 하면서 우리나라 열악한 의료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공공병원 숫자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캐나다, 영국, 스웨덴은 90%의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민간보험 중심인 미국도 30%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중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겨우 10%도 되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과잉 진료가 덜합니다. 앞으로 공공병원 비중을 점차 늘려야겠죠. 우리나라는 공공보험 보장 비율에도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보험 보장 비율은 60%에 불과한데 선진국은 90%입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병원비가 10,000원이 나왔다면 6,000원은 나라에서 보장하고 4,000원은 본인이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료행위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암과 같은 중대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법이 다양하고 치료 과정이 길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행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 부담금이 높아져 아프면 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민영의료보험에 계속해서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단편적인 설명이지만 이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라는 단체에서는 모든 국민이 11,000원 정도를 더 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질병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약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너무나도 심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국처럼 주치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이런 점이 많이 개선될 텐데요. 제가 취재했던 당뇨병 환자의 경우 본인이 당뇨병인 줄 알면서도 관리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2개나 얻었는데요. 만약에 주치의와 상담하고 이런 병을 관리를 받았으면 지금처럼 장애를 안고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암 환자의 경우를 보니까 암 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특례 기간이 5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암 환자에게 보조해 주던 돈이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취재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본인이 적용되는 그런 의료 체계가 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 심각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네, 저는 양호근 PD와 함께 백혈병을 앓고 있는 성인 여대생을 만나고 왔었는데요. 이 여대생은 20살이 되기 전에는 정부로부터 연 3천만 원의 의료 지원금을 받았었는데 20살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 100만 원으로 의료 지원금이 확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지원금이 환자의 나이가 아닌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에도 한미 FTA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미 FTA로 인해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은 의료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복지체계가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의료복지체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게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스웨덴의 지금과 같은 의료복지는 60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완성된 것입니다. 그때 스웨덴의 GDP는 약 지금의 10,00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GDP가 20,000불 정도 되잖아요. 충분히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체계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 가정을 취재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교육 문제도 저희가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장애아가 태어나면 6살 때까지 월 80만 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아가 태어나면 2살이 될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요. 장학금, 수업료, 교과 재료비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장애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치료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사회적 인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이 일반 또래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 경우를 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화할 때부터 장애아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도 일반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동과 또래 아이들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를 취재한 기자들과 함께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안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아프면 망한다. 그 말은 곧 돈 없으면 망한다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우리 아프면 끝까지 챙겨주는 나라, 우리는 어쩌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단비뉴스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비뉴스의 의료 좌담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